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내년에는 0.6명대로 곧 내려앉아버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마저 0.6명대가 찍혔습니다. 23년 3분기도 4분기도 망해버리니까 진짜로 2023년 전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가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아요.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진짜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 23년을 기준으로 3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양육비가요. 아니 18년간 저축을 해도 3억 6천을 못 넘길 것 같은데 와, 통계가 지려버리긴 하네. 미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결혼 말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요,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 양육비,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크다고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GDP의 7.79배로 추산돼서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아기를 18년 동안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성인의 온 소득을 7배에서 8배를 내리꼬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띠발이네. 단순 계산으로 양육 비용이 1인당 GDP의 8배라고 치고 양육기간은 18년이니까 내 소득은 18분의 8. 와, 이거 비율로는 44%가 양육비인 거네. 진짜 띠발이죠. 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양육비에만 쏟아부을 자신 있으십니까? 가난하면 애도 낳지 말란 얘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아이를 낳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사실 돈이잖아요. 아기를 낳는다는 결정은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요, 개인의 지갑 사정에 따라도 많이 달라집니다. 최근 연구들은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인 부담을 무조건 찌르고 보거든요. 결혼부터 비용이고 자녀 양육하는 거, 교육 상상을 초월하죠. 진짜로 킹받는 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만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출산을 망설이거나 미루기도 하죠. 분명 출산과 육아에는 겁나 많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신기하게도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출산율이 늘기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득과 출산율의 관계는 인구 통계학에서는 아주 유서 깊은 떡밥입니다. 아니 부부의 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요. 아닙니다. 소득이 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무한정 늘지는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선진국이라고 출산율이 다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득과 출산율의 관계 애매하지만 통계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도리어 아기를 낳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요,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자녀를 얼마나 낳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의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아기를 낳는 비율이 약 60%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연소득이 늘면 늘수록,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아기를 덜 낳는 경향이 진짜로 보입니다. 여기 연소득 7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인 부부는요, 자녀를 가질 확률이 46.2%로 약 10%포인트나 확 줄어버리거든요. 이게 또 1억원 이상일 때는 아이를 낳는 비율이 48%로 낮아지죠. 신혼부부가 돈만 많으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거예요. 좀 의외죠. 그런데 신혼부부 소득이 조금 고소득인 경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물론 부부에서 남편 쪽이 고소득자이고 외벌이인 케이스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일하는 맞벌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맞벌이를 하면 출산율이 더 낮아진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대체 왜 소득이 높아지면 아기를 덜 낳을까요? 사실 돈과 출산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돈만 많아지면 아이를 키우는데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나니까 아기를 더 많이 낳을 것 같잖아요. 이런 현상을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돈을 많이 벌면은 아기를 순풍순풍 낳겠다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똑같이 돈을 많이 버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이를 키울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예시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다고 치고요, 이 부부의 소득이 늘었다고 해볼게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면 출산을 앞둔 부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소득이 늘었으니까 아기를 낳을 여유까지 생기겠구나. 좋아, 이대로만 가자구리.
지금이니 하면서 아기를 낳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소득이 늘었어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산하면 이 소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죠. 아, 소득이 늘긴 늘었는데 출산하면 이 소득을 잃을 수도 있겠는데요.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요. 라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출산의 기회비용도 함께 오릅니다. 잃을 게 많은 부자들이 아기를 더 많이 안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더 큰 경우입니다. 아기를 낳느니 그냥 일 더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결정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부부의 소득으로 봤으니까 이제는 부부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남성과 여성으로.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어디에나 있죠. 근데 이 성별 임금 격차가 나는 이유가 아주 강력한 게 바로 출산 때문이잖아요. 여성은 출산을 하면 그와 동시에 소득이 감소하지만 남성은 애초에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임금 격차는 대부분이 출산으로부터 나오는 불이익들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요, 첫 아이를 가진 시점으로부터 남녀의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한눈에 봐도 여성들은 첫 아이를 낳는 것을 전후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출산한다고 소득이 감소하진 않죠.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없는 시기는 바로 출산 직전까지예요. 그 이후에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할 때는 출산의 전성기인 30대 여성이 가장 크죠. 이 부분, 여성의 임금이 아래로 훅 꺼졌다가 후에 여성의 임금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도 출산 후 여성들의 임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은 후에는 당연히 경력 단절도 있지만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적게 주더라도 더 적은 시간만 일하는 직업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요, 자신의 경력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소득 그래프가 대단히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에 대해서는요, 요상하게도 여성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은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커져요. 직장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진짜 어려우니까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요새 출산휴가,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도 대단히 많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없는 거보다는 훨씬 좋지만요. 육아휴직 중엔 통상임금의 약 80%밖에 주질 않기에 여성분들의 연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아휴직했을 때 지급하는 소득도 월 15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죠. 애초에 소득이 높았던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은 연소득이 훨씬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0%가 150만 원이 넘어봤자 상한선에 걸리는데, 여기에 더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분은요,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복직했을 경우에만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체감적으로 출산했을 때 소득이 갑자기 확 준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출산을 안 해도 당장 누릴 게 많은데 뭐하러 아기를 낳겠습니까? 당장 출산하라고 하면 손해라고 느껴질 만도 하죠. 출산율이란 게 참 오묘하긴 한 게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커리어 물론 중요한데 그를 맞춰줄수록 동시에 출산율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려워. 대한민국은 여태 16년간 쏟아부은 돈 280조 원으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출산율을 올리려 했지만 출생아 수는 줄기만 했습니다. 사실 모든 정권에서 모두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출산율을 외면했죠. 당장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꼬라박을 가능성이 높은데 출산 정책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젠 출산율을 올리려면 결혼을 하게끔 정책을 펴야 하는 게 먼저인 건지, 아니면 이미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 건지, 한 명 낳을 거 두 명 낳게 할 건지, 진짜 어떻게든 더 많은 아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리비 형이는 바보입니다, 바보.